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8월에 한국대학신문 초청 우리 대학 총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 갔었는데 그 총장님들이 교육부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부족하고 너무나 관료적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교육부하고 얘기를 할 땐 민원인 취급을 당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장관님? 현장, 소통,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그 대학 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아까 그 보고서도 내고 그런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 대학, 뭐 이렇게 이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3자 협의체 같은 걸 혹시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뭐 장관님 뭐 동의하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정부가 하는 말은 또 스스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사학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학 분쟁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비리, 부정, 부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기준은 저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 믿었지 못하고요. 지금 사분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 정의로운 따라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안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교육부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성신여대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신여대 총장과 이사장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고소 사태까지 있고 그래서 교육부가 관련 당사자 의견 청취를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는 따로 정리한 게 없대요. 따로 불러서 듣긴 들은 모양인데 그것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그래서 또 닥달을 했더니 그때서야 의견 청취해가지고 뭐 하나만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데 가져와서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책이 뭐냐? 임원 간 협의, 원활한 이사회를 통한 학교 운영 정상화. 이게 대책입니다. 교육부. 상지대 거 보면요. 지속적 점검과 필요시 감사를 통한 정상화 유도. 정부가 이렇게 아니 의지가 하나도 안 실려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오늘 뭐 상지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성신여대, 경기대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사학이지만 교육부가 개입하는데 한계도 있고 하지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법령의 범위는 어떤 겁니까, 장관님? 그런데 이거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요. 제가 성신여대 총장과 이사장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분을 불러서 5분 질의하는데 1, 2분 들어봐야 입장이 다른 두 분 이야기 들으나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10가지를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면 제가 증인 출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자세히 왔습니다. 저거를 표로 정리한 게 지금 3장이나 되는데 저걸 제가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사장 측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총장 측 편을 든다고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고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진짜 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학교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대 문제. 아까 우리 사분위원장님 말씀 보면요. 이건 경기대뿐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분위원들이 사학분쟁에 지금 변호사로 나서는 문제. 그런데 취임하신 다음에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를 안 취하셨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사분위원회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사분위 회의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최선의 조치입니까? 그 다음에 실태를
지적을 달게 받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은 안 하시겠다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사분위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는 사분위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사분위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 대법원 판결도 소관 행정기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분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분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부는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분위원장님 다 말씀하시고요. 경기대 문제도 결국은 사분위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그다음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지금 작년에 수능 세계 지립 8번 문제예요.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상고기간 11월 5일인 기한인데.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됩니다. 4,800명 정도가 등급 변화가고요. 그건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아직 좀 고려할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의지가 강하고 다만 여러 기관들과 또 이제 끝났나 하면 또 새로운 경우 수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면밀히 요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이 분쟁이 있는 사학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직원을 비롯한 저부터가 근데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않았다가는 무슨 오해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심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중립적인 예를 들면 사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판정기관의 판정을 우리는 냉정하게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찌 보면은 좀 냉정한 한 발 벗어나는 그러한 입장이 교육부에 쭉 전통적으로 와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가차없이 감사도 하고 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죠. 네, 저희 우리 성심여대는 또 예, 지금 사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정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또 교의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분위의 심의기구가 돼서 관할청인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이제 임시이사 후보들, 또 정의사 후보들을 추천해 오면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찾아서 선임한다든지 또 사학의 운영에 대해서 무슨 집행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좀 문제 있는 사학들 계속해서 감시를 해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체제로 가자 이렇게 우리한테 심의 한 건을 올리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임시이사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종전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들로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정상화 무르익었을 때 정이사를 파견하는 그런 우리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경 의원 말씀하십시오.